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유튜브 경매 탈탈탈 구독자 여러분들. 최근에 서울을 비롯해서 경기, 인천 아파트 경매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한테도 이제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교수님, 경매로 어떤 아파트를 입찰하면 좋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역세권이면서 신축의 아파트라면 상당히 좋겠다. 다만 현재의 시세보다 싸게 낙찰을 받아야만 한다. 왜냐? 추후 어떤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다. 가격에 대한 리스크를 충분히 회피하려면 현재의 시세보다는 못해도 10 또는 20, 30% 싸게 낙찰을 받는다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현재 경기도에서 아파트 경매 물건, 예정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고 매각일이 잡히기 전까지의 그 기간 안에 있는 물건들, 가장 많은, 넘버 원 지역. 여러분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이제 저희 유튜브에서 3등이 용인시, 2등이 남양주시, 1등은 바로 고양시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양시에서 경매 나온 아파트 5건을 함께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체크리스트 가지고 지역 분석, 물건 분석. 그래서 시세보다 싸다. 그러면 적절하게 입찰해서 낙찰 받는다면 내 집 마련 또는 부동산 투자의 수단으로 저는 상당히 매력적이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오늘 준비한 자료 보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아파트 가격이 뜨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아파트 가격이 상승 탄력을 받으려면 일단 누가 뭐래도 뭐 수도권에서는 역세권이어야 되겠죠. 도보로 지하철역에서 10분 거리 이내의 아파트. 또 하나 대단지이면 더욱 좋겠다. 천세대. 네. 거기다가 엔드 1군 브랜드면 더욱 좋겠죠. 거기다가 신축. 10년 이내면 너무너무 좋겠다. 그래서 이런 아파트가 일단 그 지역의 대장,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그런 아파트가 있을까? 다만 이제 아쉬운 것은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신축이 별로 없다는 것이 최대의 단점. 오늘의 주제, 고양시. 21번이 아니고 한 번 유찰된 아파트 경매 5건. 한 번 유찰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고양 지원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유찰되면 가격이 30%씩 다운시키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감정가가 10억이었다. 그러면 최초 매각 가격 10억. 유찰되면 7억. 그러면 오히려 현재 시세보다는 의외로 한 1, 20%쌀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그것은 각자가 국토부 실거래가 또 현장에 중개사무소 두세 군데 들러서 꼭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우리가 이제 고양시를 투자한다. 그러면 이제 2035 고양 도시 기본 계획을 좀 보는 것도 좋겠죠. 고양 도시 기본 계획은 이를테면 고양시 사이트 또는 토지임 사이트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고양시는 어떻게 생겼나? 덕양구가 여기 있고 일산 동구가 여기 있고 일산 서구가 여기에 있구나. 우리가 이제 많이 들어본 곳들은 삼송, 창릉, 그죠? 행신, 화정, 그 다음에 능곡, 백석, 마두, 정발산, 대화, 탄현, 뭐 이런 곳들을 좀 많이 들어봤겠구나. 이제 효자동이 이제 지축이네, 여러분. 그죠? 상당히 또 크구나, 넓구나. 자, 2035 고양도시기본계획에서 보면 도시발전축 및 녹지 생태축 설정도가 있는데 일단 돈이 되는 것들은 도시발전축이죠. 이 도심이 있네요. 일산, 그 다음에 화정과 창녕, 그 다음에 두 개의 또 부도심이 있네요. 대곡과 삼성. 일단 고양시에서 핵심은 삼성, 화정, 창릉, 대곡, 일산이 핵심 중에 핵심이구나. 서울과의 접근성은 덕은이 가장 좋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드네요. 자, 일단 고양시는 뭐 우리가 뭐 3호선 또는 뭐 서해선, 경의중앙선 이런 것도 좋습니다만 앞으로 올 연말 GTX 노선이 이제 개통이 되는 거죠. 일단 수서에서부터 동탄까지는 개통이 됐습니다. 제가 또 얼마 전에 저희 1년 투자 클럽반 지난 수요일인가요? 수강생분들하고 동탄 임장을 다녀왔어요. 그래서 일단 한번 타봐야 되겠다. 그래서 수서에서부터 동탄까지가 한
18분 정도 걸렸나요? 예. 그다음에 그다지 깊게 들어가는 느낌은 별로 없었다. 그런 분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운정에서부터 서울역까지가 올 연말에 개통이 된다. 그리고 2028년도에 모두 개통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 이 GTX A 노선의 가치 상당히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다섯 개의 아파트. 첫 번째는 덕양구 화정동의 아파트입니다. 자, 덕양구 화정동은 기본적으로 새 아파트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네.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의 별빛 마을. 여기 보면 뭐 은빛 마을, 달빛 마을 이런 느낌이죠. 전용이 25.71이니까 33평형. 대지권이 반절이 넘어가니까 쾌적할 것 같다. 좋다. 감정평가는 6억 5,100. 한 번 유찰된 4억 5,570만 원을 일단 직관적으로 싸 보인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등기부의 빚이 거의 9억 원에 육박하는 거니까 빚이 많다. 경매가 취소되기는 어렵지 않는가? 감정평가사가 찍어온 아파트의 외관 모습들이고요. 자, 이 아파트는 1996년산. 예, 그러면은 거의 28년 된 거죠, 여러분. 예, 좀 오래되었네요. 17층 중에 13층은 좋고, 전용 25 좋고, 대지권 좋고, 대단지라서 좋아 보인다. 1000세대가 무조건 넘어가겠죠. 예, 6만 4천 제곱미터라고 한다면. 이 사건의 말소 기준 권리 하나은행의 근저당권. 낙찰자가 낙찰받고 돈 내면 모두 소멸하고 조사된 임차 내역은 없으니까 소유자가 점유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명도에 대한 부담 떠하는 임차인은 없어요. 명도에 대한 부담은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뭐 이사비 한 1, 200만 원 또는 인도 명령에 의한 강제 집행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 될 것 같고요. 자, 3호선 화정역에서 도보로 뭐 이 정도면은 한 2, 3분 거리. 세이브존, 예, 롯데마트, 또 초, 중, 고.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상당히 입지는 좋아 보인다. 그리고 다음 역이 지하철역이 가장 많이 다니는 대곡역. 미래같이 나쁘지 않아 보인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권리 분석은 간단하게 매각물과 명세서 자,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 커멘트가 없다는 것은 권리상의 하자가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 두 번째 아파트는요. 일산 서구의 탄현동의 아파트입니다. 자, 이 아파트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 탄현동의 일산 두산 위브더 제니스 21층에 위치한 아파트. 공급 면적 39평형, 전용은 28.57. 전용은 상당히 큰데 대지권은 5.17. 주상복합이라 대지권이 많지 않죠? 6억 4,400 한번 유찰된 가격. 6월 26일 날. 입찰할 때는 신분증, 도장, 입찰 보증금 가지고 예전에 저희 이제 1년 투자 클럽반 수강생분들하고 임장했다가 여기 지하 3층에 볼링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볼링도 한번 쳤던 그런 기억이 나는 아파트고요. 2013년산. 예, 그러면 11년 차니까 괜찮죠? 거의 신축. 54에 21층. 뭐 좋다. 전용 좋고 대지권. 대단지. 예.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는 송파동역. 낙찰자가 낙찰받고 돈 내면 모두 소멸하고요. 후순위니까 특별히 떠하는 건 없어 보인다. 자, 입지는 경의중앙선 탄현역에서 도보로 뭐 1, 2분 거리. 예. 2000세대가 넘어가니까 대단지. SBS 방송국이 바로 옆에 있다. 권리 분석은 매각물과 명세서. 자,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죠. 2016년 7월 22일 느리니까 후순위. 특별히 문제가 없다. 커멘트 문제가 없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세 번째 아파트는요. 덕양구의 돈해동의 아파트입니다. 돈해동이면 이케아 옆이 될 것 같네요. 자, 이 아파트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돈해동의 고양 원흥 동일 스위트 16층. 층은 좋아 보인다. 공급 면적 34평형, 전용은 25.7일 좋고 대지권 좋고 8억 4,200. 한 번 떨어진 5억 8,940만 원. 어떨까? 중개사무소 세 군데 가서 확인해 보자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자, 이 아파트는 2018년산. 그러면은 6년 차. 신축 좋다. 25에 16 좋다. 25, 16 좋고 대단지 좋다. 자,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 낙찰자가 낙찰받고 돈 내면 모두 소멸하죠? 소유자가 점유 사용하고 있나 보다. 체납관리비가 490만 원. 원래 법률상으로는 낙찰자가 3년치 공용 부분만 인수를 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아파트 딱 보면은 대단지 아파트. 아파트 벨트니까 상당히 좋고, 이케아, 롯데 아울렛 고양점이 있고요. 초등학교, 고등학교, 예.
입지도 좋아 보이고 천도, 녹지 비율도 상당히 좋아 보인다. 이 위쪽이 아마 원흥역이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여기가 여러분 창릉역이 올해 하반기에 개통이 될 예정이다. GTX가. 그렇다면은 타고 곧바로 서울역까지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좋아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권리 분석은 말소 기준 권리. 특별히 코멘트 없다. 싸게만 낙찰받는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 네 번째 아파트는요. 일산 동구 백석동의 아파트입니다. 백석동 하면 뭐 요진 ICT, 벨라시티 이런 거 생각나죠, 여러분? 자, 이 아파트는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백석동의 일산 요진 ICT. 브랜드는 뭐 한 2군 내지는 뭐 2.5군 이런 느낌이죠. 네. 38평형, 전용은 27.32, 대지권은 주상복합이기 때문에 크지 않다. 감정가 10억 9천. 한번 유찰된 7억 6,300 어떨까라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자, 이 아파트는 2016년산. 그러면 8년차 신축 좋고 58에 46층 좋다. 전용 27 좋고 대지권 대단지 좋다. 자,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 낙찰자가 낙찰받고 돈 내면 모두 소멸하고요. 떠하는 임차인은 없어 보입니다. 자, 이 아파트는 3호선 백석역에서 도보로 뭐 한 2, 3분 거리죠? 앞에 이를테면 홈플러스, 롯데 아울렛 상당히 매력적이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뒤에 이제 공원도 있어서 좋아 보인다. 또 어찌 보면 경의중앙선 서해선도 걸어서 이 정도면은 뭐 한 11, 2분 괜찮아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쪽 이제 앞쪽이 여러분 대곡역이죠. 자, 권리 분석은 매각물건 명세서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 특별히 코멘트가 없다는 것은 권리상 문제 없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다섯 번째 아파트는 덕양구 행신동의 아파트입니다. 행신역 생각나겠죠? 또는 뭐 강매역. 자, 이 아파트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의 소만마을 아파트 2층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20평형, 전용은 15.06, 대지권 8평, 3억 1,400. 한 번 떨어진 2억 1,980만 원. 일단 직관적으로 좀 싸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아파트는 1995년산, 29년 차, 좀 오래되었네요. 14층 중에 2층이니까 1층 아니니까 not bad, 전용, 대지권, 단지는 대단지 같고요. 자,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는 우리은행의 근저당권, 낙찰자가 낙찰받고 돈 내면 모두 소멸하고 요 말소 기준 권리보다 전입일자가 느린 제3자가 있으니까 특별히 문제는 없다.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아파트의 입지는 행신역보다는 강매역이 좀 가깝겠네요. 그죠? 도보로 뭐 이 정도면은 한 5분 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단지, 천세대가 넘어간 아파트, 이런 점은 좋아 보인다. 자, 권리 분석은 매각물과 명세서. 자,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 전입신고보다, 말소 기준 권리보다 느리니까 문제 없다. 특별히 코멘트 없다면 권리상의 문제 없다. 이렇게 일단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경기도의 경매 예정 물건이 가장 많은 고양시의 아파트 5건을 한번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일단 역세권의 대단지 아파트. 그렇다면 미래 가치는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본인 스스로가 임장, 즉 현장 답사. 그래서 체크리스트 가지고 지역 분석, 물건 분석, 시세 파악 잘해서 이 정도면 괜찮겠다. 싸게 낙찰 받는다면 나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재테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생력입니다. 본인 하기 나름이다. 우리 유튜브 경매 탈탈탈 구독자 여러분들 좀 순발력 있는 임장도 잘 해보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에 또 뵙기를 바라고요.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 유튜브는 경매 탈탈탈